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작품은요, 고려가요 가시리입니다. 고려가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거의 대다수의 교과서라던가 학습서에서 다루어지는 작품입니다. 이 가시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 가시리의 갈래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리는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문보로 끊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연이 분절돼서 계속 이어진다는 분연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가시리는 그런 고려가요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난 가요이고요. 말 그대로 가요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려시대 때는 실제 가시리가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극에서 가시리 가시리 있고 하면서 슬프게 노래를 배우가 부르는 장면도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고려시대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 가시리란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리가 필수적인 작품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의 정서라는 건 가시리를 시작으로 서경별곡, 고려가요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 송인,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 그 다음에 아리랑,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 가시리가 바로 한의 정서를 구현하는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그러면 가시리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 가시리는요, 말 그대로 가시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을 다 봤죠? 그러면 기승전결의 구조인 1원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자, 이렇게 1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입니다. 이 있고가 바로 의문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의문형 어미가 생략이 된 거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데, 역시 여기 부분만 보더라도 사문보에 고려가요의 형식이 잘 나타난다 알 수 있고, 이 나는 같은 경우는요, 많이 나오는 여음구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구절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리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끊어집니다. 역시 여기도 사문보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조를 보면 가시리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구조와 비슷하죠. 이거는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A, A, B, A의 구조로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면을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화자가 누구에게, 임한테 나를 버리고 가시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이 이별의 상황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굉장히 애상적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증질과 대평성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시리를 공부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후렴구인 것 같습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어떤 얘기이냐면, 여기서 위증질과 같은 경우도 여음구처럼 음률을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여음구고요. 대평성대는 뭐냐면 태평성대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이 후렴구가 왜 뜬금없이 나타나냐, 그것도 계속 1연, 2연, 3연, 4연에 반복해서 나타날까라고 하면은 동동이라던가 정석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 고려가요라는 이 갈래의 특징이 원래 민간에서 민요로 불리다가, 그래서 민요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궁중 소각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궁중 연회에서 부르려면 민간에 있던 노래들이 그대로 넘어오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축원,
기원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내용의 후렴구가 삽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민요에서 궁중 소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의 안녕을 기원을 하는 이런 유교적인 내용의 후렴구가 삽입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연을 볼게요. 날러는 어띠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위증질가 대평성대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날러는 나보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입니다. 역시 여기도 뭐예요? 여음구고요.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뭐예요? 후렴구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면 당연히 리듬감이 살고 운율감이 살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민요적인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잡사와 두어리만한 현하면 아니올세라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잡사와는 뭐냐면 생각 같아서는 잡사와 붙잡아서 두고 싶지만은 이 얘기입니다. 이 선하면은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자, 이 서운함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임이죠. 임이 나를 지금 떠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화자가 막 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못 가게 해. 그러면 임이 기분이 상해버릴까봐 영영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잡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화자의 태도는 이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약간 체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정서랑 통하냐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여인상과 일치합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현대 사회에 와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사실상 우리가 조선시대 특히 근대화 시대 이럴 때에도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는 약간 조신해야 되고 소극적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여인상들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당연히 여기서 화자의 그런 여성적 어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세라 부분 보면요. 리을세라가 뭐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의구형 어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국어에서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봅시다. 마지막 연품은 셔론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도쇼오셔서 나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끝내는데 여기 셔론님은 뭐냐면요. 서러운 임을 보내노니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부분은 뭐 여음구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 음률을 맞추는 거고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셔론님은 뭐냐면 서러운 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서러운 임의 조체를 누구로? 임으로 보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인 거예요. 임도 나와 이별을 하니까 슬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이 주체를 화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별을 서러워하는 거는 임이 서러워하는 거고 셔러님,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은 결국에는 나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의미,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시는 듯 도쇼오셔서는 가자마자 가는 즉시 곧 도쇼오셔서 돌아서서 와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소극적인 자세, 순종적인 자세,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는 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자기 희생의 자세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후렴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통의 정서, 이별의 정안이라는 전통적인 정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한자성어로 이런 정서를 A불비의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A불비는 뭐냐면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 정서를 바로 A불비 정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리 같은 작품은요, 워낙 우리 문학의 원류이기 때문에 가시리에서는 소극적이고 순정적인데 다른 작품에서는 이별을 맞이한 여인들이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시리의 성격을 좀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시리에서 어떻게 고려 가요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구조적, 형식적, 민요적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